토트넘이 정말 못했습니다. 실시간으로 AI로 지금 평점을 주는 후스코어닷컴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최저 평점을 줬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가 90분 이상 뛰었던 토트넘이 울버햄튼 원정에서 힘겹게 승점 3점을 건졌습니다. 건졌다는 말이 전혀 과언이 아닌 그런 시합이었어요.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오늘 모든 선수들 집에 가서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날 아주 맹활약을 했었던 오른쪽 윙어 아다마 트라우레 선수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팀이 패배를 하면서 좀 아쉽게 됐고요. 울버햄튼이 이 경기 전까지 리그 11경기 연속 무패였거든요. 오늘도 그 행진을 충분히 이어갈 자격이 충분한 시합을 했는데 오늘 패배를 하면서 12경기 만에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울버햄튼에게 우리가 오늘 주목한 것은 뭐 손흥민 경기이기도 했습니다만 황희찬 선수가 이 팀에 지금 뭐 갈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미나미노가 리버풀 가고 미나미노의 짤츠부르크 동료인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 뭐 아스날, 팰리스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팀 보니까 저는 충분히 뭐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미드필드하고 수비가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팀에서 황희찬 선수가 가세를 한다면 뭐 주전 경쟁을 좀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충분히 좀 승산이 있다 보고요. 오른쪽 이제 윙어 자리를 지금 이제 황희찬이 들어간다면 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날 아다마 트라오레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스피드도 있는데다가 피지컬이 정말 좋기 때문에 경쟁하기가 쉽진 않겠습니다만 오른쪽에 아다마 트라오레, 왼쪽에 디오고 조타 두 선수 모두 약간 기복이 좀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충분히 뭐 경쟁을 할 수 있고 또 전술적인 변화를 준다면 뭐 최전방 스트라이커 히메네스 자리부터 두루두루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팀이다. 황희찬이 가서 경쟁을 해서 주전 경쟁에서 어느 정도 좀 그 좋은 모습 보인다면 커리어에서 아주 힘이 될 수 있는 팀이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울버햄튼이 지금 또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통과를 2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강 계속 이제 참가를 하기 때문에 황희찬이 오게 되면 유럽 무대에서도 계속 또 뛸 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팀이어서 좀 기대가 좀 되고요. 경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정말 못했습니다. 실시간으로 AI로 지금 평점을 주는 후스코어닷컴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최저 평점을 줬는데요. 뭐 사실 손흥민 선수 오늘 최저 평점을 받아도 뭐 토를 달기 어려운 그런 경기이긴 했습니다. 뭐 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할게요. 네, 왼쪽 윙어로 뛰었습니다만 측면 쪽으로 이제 공격 쪽에서 공이 좀 많이 오지 않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토트넘이 자기 진영을 벗어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전반전 점유율이 64대 36이었어요. 그만큼 울버햄튼이 후반전도 비슷했고 거의 주도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앞쪽에 있는 뭐 모우라, 케인, 손흥민 선수가 공격 쪽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 미드필더 조합 다이어하고 그 시소코가 투미들로 나왔는데 오늘은 좀 달랐던 것이 알리가 위에서 이제 그 약간 4-2-3-1 전형에서 3회 중앙을 맡기보다는 그 중앙 미드필드 2명의 선수 중에서 다이어가 좀 아래쪽에 있고 다이어 또 시소코 알리 이렇게 약간 역삼각형을 이 세 선수가 이루는 형태로 보일 정도로 수비하는 상황에서 알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독일 원정에 좀 여운도 있을 거고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안배를 해가면서 수비 쪽으로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무리뉴 감독 오고 나서 초창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수비 쪽으로 역주행 스프린트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그런 장면은 거의 없었고 상대적으로 수비보다 공격적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볼이 많이 올라오질 않으면서 어떤 본인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스프린트 하는 상황에서도 볼이 잘 안 넘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대부분이 난조여서 볼 처리가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말끔한 공격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 아까 중계 보는데도 오늘 손흥민 못했다고 좀 해라 못했다 얘기하시는데 뭐 기회가 없는 이런 경기도 있는 거죠. 이런 경기도 있는 거고 그동안 손흥민이 해준 게 몇 갠데 게다가 오늘 이겼잖아요. 공격수들이 부진한 상태에서 팀이 졌다면 뭐 공격수들이 좀 더 그런 뭐 실책을 많이 받아야겠습니다만 오늘 뭐 어쨌든 승점 3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모두가 해피한 토트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오늘 왜 자신이 명장인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트넘의 경기 굉장히 안 풀렸어요. 안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뉴 감독이 서둘러서 선수 교체를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감독들 보면 본인이 정해둔 시간 60분, 65분, 70분 정해놓고 그 시간대까지 변화가 없을 때는 이 선수 교체를 통해서 과감한 수를 띄우는데 오늘 무리뉴 감독은 일단 스코어상으로 원정 경기에서 1대1 상황이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또 울버햄튼 최근 폼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정규 시간 끝나기 직전 80분 8분쯤이었나요? 이때 에릭센을 투입을 합니다. 에릭센 뭐 최근 폼이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아무리 폼이 떨어진 선수도 여러분 고종수 선수 기억하시죠? 고종수 선수도 나이가 들고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말년의 대전에서 킥 하나로 먹어줬습니다. 네, 많이 뛰지 못하더라도 에릭센이 들어가서 킥으로 끝내줬죠. 네, 코너킥 상황에서 정말 좋은 킥을 올려줬고요. 또 수비수 오늘 왼쪽에서 상대팀 오른쪽 윙어인 아다마 트로어를 막느라고 고생했던 베르통원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헤딩 슈팅으로 쐐기를 박으면서 정말 무리뉴 감독의 어떤 교체 카드가 100% 성공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델레알리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빼고 포이스하고 윙크스를 투입을 하면서 바로 잠궈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남은 한 4분여의 시간을 확실하게 걸어 잠근 채로 2대1 승리를 가져갔어요. 이거 사실 경기 내용만 보면 남의 홈에 가서 승점 3점 훔쳐온 거예요. 경기 내용만 보면.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이고 결과적으로 90여 분의 시간을 어떤 플랜을 짜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어떤 무리뉴 감독과 이 사크라멘토 코치가 계획해 왔던 그러한 교체들이 모두 주요를 하면서 오늘 토트넘이 승점 3점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이 승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요. 토트넘이 뭐 10위권 밖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런데 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7승 5무 5패 승점 26점 무려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25점의 맨유 셰필드 24점의 울버햄튼을 이 역전을 시켰어요. 토트넘이 이 경기 전까지 8등, 울버햄튼이 7등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토트넘이 다음 주말에 첼시하고 만나게 됩니다. 첼시하고 승점 차를 무려 3점까지 좁혔습니다. 골득실에서 토트넘이 앞서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토트넘이 첼시를 잡으면 무리뉴 감독 오고 나서 정말 떡상한 토트넘 탑4에 재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주 첼시 이 무리뉴 더비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러 가거든요. 네, 축덕원 정도로 보러 가는데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경기 기대가 됩니다. 또 작년 꼭 1년 전에 바로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 조리준이를 제치고 아주 멋진 더 이상 역대급 골이 아닌 그 버니전 골 이전까지 역대급 골이었던 그 골을 만들어냈던 경기가 바로 첼시전이었거든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멋진 활약을 펼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고 아무튼 뭐 울버햄튼 굉장히 좋은 팀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줬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자가 스승을 넘지 못한 경기가 됐습니다. 이 누누 산투 감독이 포르투 백업 골키퍼 후보 골키퍼였던 시절에 무리뉴 감독이 이제 감독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주전기를 거의 주지 않았던 무리뉴 감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울버햄튼의 산투 감독이었는데 홈에서 아주 뼈아픈 패배를 당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볼리TV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첼시전 후토크는 현장에서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한 주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